챕터 1 잊힌 이름, 초대받은 자리. 한겨울 오후 3시. 서울 변두리 골목 안 작은 분식집. 김희진은 빈 가게 안에서 혼자 떡볶이 국물을 젓고 있습니다. 63세 나이. 손등에는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새겨져 있습니다. 밖에서는 찬바람이 유리문을 흔듭니다. 손님은 오늘 하루 종일 3명뿐이었습니다. 희진은 국자를 내려놓고 한숨을 쉽니다. 이제 정말 문 닫을 때가 된 건가. 그때 우편함에서 하얀 봉투 하나가 눈에 들어옵니다. 동창회 초대장이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 45년 만에 모임. 희진은 봉투를 뜯으며 작게 웃습니다. 아직 내 주소를 기억하고 있었구나. 카운터 뒤 낡은 서랍에서 졸업 앨범을 꺼냅니다. 누렇게 바랜 사진 속 여고생들. 그 가운데 조용히 미소 짓고 있는 18세의 희진. 단정한 교복에 깔끔하게 묶은 머리. 지금과는 너무도 다른 모습입니다. 그땐 참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희진은 앨범을 천천히 넘겨봅니다. 수학여행 사진, 체육대회 사진, 졸업식 사진. 친구들의 젊은 얼굴이 하나씩 지나갑니다. 정미, 영숙, 선희. 모두 꿈에 부푼 표정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토요일. 강남의 고급 호텔 연회장. 희진은 새로 산 검정 코트를 입고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옮깁니다. 화려한 샹들리에 아래로 예쁘게 차려입은 동창들이 보입니다. 자기소개 시간이 시작되자 모두들 성공담을 쏟아놓기 시작합니다. 저는 지금 강남에서 피부과 원장하고 있고요. 제 아들이 의대 레지던트예요. 남편이 건설회사 사장이거든요. 희진은 구석 테이블에 앉아 조용히 음식을 집어 먹습니다. 주변에서는 계속해서 자랑이 이어집니다. 그때 옆자리에 앉은 정미가 말을 걸어옵니다. 희진아, 오랜만이야. 넌 뭐하고 살아? 응, 분식집 해. 정미의 표정이 순간 굳어집니다. 아직도? 그럼 영어 같은 거는 못하지? 못해. 정미의 목소리가 점점 커집니다. 요즘 영어 한마디 못하면 살아남기 힘들잖아. 젊은 애들도 다 영어 잘하는데. 모임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지하철 안에서 희진은 창밖을 바라봅니다. 마음 한편이 시릴했습니다. 핸드폰을 꺼내 딸 수민의 카톡을 확인합니다. 미국에서 보낸 메시지가 하나 있었습니다. 엄마 잘 지내요? 오늘 일이 좀 바빠서 연락 못 드렸어요. 희진은 답장을 쓰려다가 멈춥니다. 오늘 있었던 일을 털어놓고 싶었지만 괜히 딸을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습니다. 해시태그 챕터 2 새벽의 전화. 새벽 2시 10분. 희진은 잠결에 눈을 뜹니다. 핸드폰이 울립니다. 화면을 보니 수민이었습니다. 수민아, 무슨 일이야? 엄마 미안해요. 갑자기 연락드려서. 지금 대사관에서 급하게 통역 요청이 들어왔어요. 수민의 목소리에는 긴장감과 흥분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엄마 정말 큰일이에요. 나중에 자세히 이야기해드릴게요. 큰일이라니? 지금은 말 못하겠어요. 기밀이거든요. 나중에 꼭 말씀드릴게요. 전화가 끊어진 후 희진은 천장을 바라보며 누워 있습니다. 나중에 이야기해드릴 게라는 말이 계속 맴돕니다. 희진은 수민이 어렸을 때를 떠올립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영어를 좋아했던 수민. 대학교 때 교환학생으로 미국에 간 후 아예 미국에서 대학원까지 마쳤습니다. 다음 날 아침. 희진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분식집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떡볶이 국물을 끓이면서도 계속 핸드폰을 확인했습니다. 해시태그 챕터 3 사진 속의 진실. 사흘 후 목요일 오후. 수민이 보낸 이메일이 와 있었습니다. 제목은 엄마께 자랑하고 싶어서였습니다. 엄마, 며칠 전 말씀드린 그 일이 성공적으로 끝났어요. 정말 중요한 국제회의였는데 제가 수석 통역을 맡았거든요. 첨부 파일을 클릭하니 여러 장의 사진이 나타납니다. 정장을 입고 통역 부스에 앉아있는 수민의 모습. 마지막 사진에서 희진은 낯익은 얼굴을 발견했습니다. 회의장 한쪽에 앉아있는 외국인 남성. 이 사람을 어디서 봤지? 갑자기 무릎을 칩니다. 동창회에서 정미가 자랑하던 사위 얘기가 떠올랐습니다.
글로벌 기업에 다니는 외국인 사위와 똑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때 핸드폰에서 문자 알림음이 울립니다. 동창회 단체 톡방에서 정미가 올린 뉴스 링크였습니다. 한미경제협력회의 기사에 바로 그 외국인이 나와 있었습니다. 단체 톡방이 갑자기 시끄러워집니다. 이거 희진 딸 아냐? 진짜네, 희진 딸 맞다. 뭐야, 희진 딸이 통역사였어? 그럼 그 영어 못한다던 건 뭐였어? 정미가 메시지를 올립니다. 희진아, 내 딸 대단하구나. 우리 사위랑 같이 일하네. 희진은 마지막 메시지를 보며 씁쓸하게 웃습니다. 하지만 곧 마음을 가다듬습니다. 중요한 건 딸이 훌륭하게 성장했다는 것이었습니다. 해시태그 챕터 4 모든 희생의 기여. 그날 밤 희진은 오래된 상자를 하나 꺼냅니다. 수민의 어린 시절 물건들이 가득 들어있는 상자였습니다. 수민이 초등학교 3학년 때였습니다. 영어 학원비가 한 달에 15만 원. 그때 희진의 하루 매출이 10만 원 정도였으니 결코 적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희진은 새벽 4시에 일어나 김밥을 준비했습니다. 아침 출근하는 사람들을 위해서였습니다. 그러고 나서 분식집을 열고 저녁까지 일했습니다. 엄마 혼자 갈 수 있어요. 아냐, 위험해. 엄마가 데려다 줄게. 수민이 중학교에 올라가면서 영어 학원비는 20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희진은 저녁 시간에 치킨 배달도 시작했습니다. 오토바이를 타고 동네 곳곳을 돌아다녔습니다. 엄마 힘들면 학원 그만둘게. 수민이 중학교 2학년 때 말했습니다. 뭔 소리야. 넌 영어 잘하잖아. 그래도 엄마가 너무 힘들어 보여. 엄마는 괜찮아. 너만 잘 되면 돼. 고등학교에 들어가자 상황은 더 어려워졌습니다. 영어 학원비가 한 달에 30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희진은 분식집 일을 줄이고 밤에 사무실 청소 일을 시작했습니다. 수민이 고3이 되던 해 겨울, 미국 대학 지원을 하려면 토플 점수가 필요했습니다. 토플 학원비는 한 달에 50만 원이었습니다. 엄마, 그냥 한국 대학 갈게. 안 돼. 넌 꿈이 있잖아. 희진은 그날 밤 계산해 봤습니다. 모든 수입을 다 합쳐도 부족했습니다. 그때 생각난 게 보험 해약이었습니다. 자신의 종신보험을 해약하면 1,000만 원 정도 나올 것 같았습니다. 수민은 결국 미국 대학에 합격했습니다. 장학금도 일부 받았지만 부족한 돈이 많았습니다. 희진은 분식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뭐가 미안해? 엄마가 좋아서 하는 거야. 해시태그 챕터 5 달라진 시선들. 일주일 후 토요일. 정미가 갑자기 전화를 걸어옵니다. 희진아, 오늘 시간 있어? 동창들 몇 명이랑 만나기로 했거든. 갑자기? 내 딸 이야기 들으니까 다들 궁금해하더라고. 결국 희진은 나가기로 합니다. 카페에 도착하니 이미 5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정미, 영숙, 선예, 미경, 은주. 희진아, 여기 앉아. 정미가 환하게 웃습니다. 지난번과는 확연히 다른 태도였습니다. 희진아, 넌 정말 비밀을 잘 지키는구나. 딸이 그렇게 훌륭한 줄 왜 말 안 했어? 별거 아니라서. 별거 아니긴 국제회의 통역사가 별거 아니야? 모두들 호기심 어린 눈으로 희진을 바라봅니다. 그냥 하고 싶어 하는 거 막지 않았어. 그게 쉬운 일이 아니지. 특히 영어는 돈도 많이 들고. 정미가 갑자기 물어봅니다. 근데 희진아, 너 영어는 정말 못해? 카페 안이 잠시 조용해집니다. 응, 못해. 알파벳 정도만 알아. 그럼 딸이 영어 공부할 때 도와주지도 못했겠네? 못했지. 대신 다른 걸 해줬어. 다른 거? 밥 해주고 학원 데려다주고 늦게까지 공부할 때 간식 갖다주고. 희진이 담담하게 말합니다. 영어는 못해도 그런 건 할 수 있으니까. 모임이 끝나고 헤어질 때 정미가 희진의 손을 잡습니다. 희진아, 미안해. 지난번에 말을 좀 함부로 했나 봐. 아니야, 뭘. 그래도 기분 나빴을 텐데. 앞으로는 조심할게. 해시태그 챕터 6 수민의 귀국. 한 달 후 수민이 갑자기 한국에 온다는 연락을 해옵니다. 엄마, 내일 인천공항으로 들어가요. 정말?
갑자기 왜? 휴가 나왔어요. 그리고 엄마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요. 다음 날 저녁 수민이 집에 도착합니다. 1년 만에 보는 딸의 모습. 조금 더 성숙해진 것 같았습니다. 엄마 보고 싶었어요. 나도 많이 보고 싶었어. 식사를 마친 후 수민은 가방에서 봉투 하나를 꺼냅니다. 엄마 이거 받으세요. 초대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호텔 연회장에서 열리는 모임 초대장이었습니다. 이게 뭐야? 엄마를 위한 모임이에요. 수민이 미소를 지으며 설명합니다. 사실 저번에 말씀드린 국제회의에서 제가 상을 받았어요. 올해의 우수 통역사 상이요. 정말? 그런 큰 일을 왜 말 안 했어?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서요. 수민이 희진의 손을 잡습니다. 엄마,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건 전적으로 엄마 덕분이에요. 그걸 모든 사람들에게 말하고 싶어요. 해시태그 챕터 7 진실의 무대. 이틀 후 토요일. 강남의 한 호텔 연회장. 희진은 수민이 사준 새 옷을 입고 모임장에 도착합니다.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와 있었습니다. 동창의 친구들뿐만 아니라 수민의 직장 동료들, 그리고 몇몇 모르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정미가 다가와 인사합니다. 예전과는 확연히 다른 존댓말과 공손한 태도였습니다. 그때 수민이 마이크를 잡고 무대에 섭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소중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민의 목소리가 연회장에 울려 퍼집니다. 오늘 이 자리는 제 어머니를 소개해드리기 위한 자리입니다. 어머니는 영어를 하지 못하시지만 저를 위해 모든 걸 희생하셨습니다. 연회장이 조용해집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대학교까지 어머니는 새벽 4시에 일어나서 김밥을 만드셨습니다. 제 학원비를 위해서요. 희진의 눈가가 촉촉해집니다. 어머니는 분식집 일만으로는 부족해서 밤에 청소 일도 하셨습니다. 하루에 4시간도 못 주무시면서요. 정미와 다른 동창들이 고개를 숙입니다. 제가 미국에 갈 때는 어머니가 보험까지 해약하셨습니다. 제 등록금을 위해서요. 수민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단 한 번도 힘들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제 앞에서는 항상 웃으셨어요. 연회장 곳곳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립니다. 영어를 못하신다고 무시했던 분들이 계신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영어보다 더 중요한 걸 가르쳐 주셨습니다. 수민이 동창들을 바라봅니다. 바로 사랑이요. 그리고 희생이요.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요. 어머니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수민이 무대에서 내려와 희진에게 다가갑니다. 엄마 사랑해요. 그리고 감사해요. 희진은 딸을 꼭 안아줍니다. 연회장 안에 모든 사람들이 일어서서 박수를 보냅니다. 해시태그 챕터 8 그날의 마지막 문자. 모임이 끝난 후 정미가 희진에게 다가옵니다. 희진아, 정말 미안했어. 그때 내가 너무 함부로 말했지. 괜찮아. 다 지난 일이야. 아니야, 괜찮지 않아. 내가 얼마나 훌륭한 엄마인지 이제야 알겠어. 다른 동창들도 하나씩 다가와서 사과합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수민이 희진의 팔짱을 낍니다. 엄마 기분 어때요? 고맙기도 하고 민망하기도 하고. 엄마는 정말 자랑스러운 분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알아야 해요. 그날 밤 희진은 핸드폰을 꺼내 수민이 그날 보낸 문자를 다시 읽어봅니다. 엄마, 나중에 이야기해드릴게요. 그때의 그 문자. 수민이 하고 싶었던 이야기가 바로 이것이었구나. 엄마에 대한 감사함. 그리고 그 사랑을 세상에 알리고 싶다는 마음. 희진은 수민에게 답장을 보냅니다. 수민아, 고마워. 그리고 너도 사랑해. 곧바로 수민의 답장이 옵니다. 엄마, 제가 더 감사해요. 엄마 덕분에 지금의 제가 있어요. 이제부터는 제가 엄마를 행복하게 해드릴게요. 창밖에는 첫눈이 내리기 시작합니다. 하얀 눈송이들이 조용히 땅에 내려앉습니다. 희진은 창가에 서서 눈을 바라봅니다. 마음이 따뜻했습니다. 딸의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거든요. 그래, 이게 진짜 성공이지. 돈이나 명예가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
그것이 진짜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수민이 부엌에서 차를 끓여옵니다. 엄마, 따뜻한 차 드세요. 두 모녀는 창가에 앉아 차를 마시며 눈 내리는 풍경을 바라봅니다.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서로의 마음을 충분히 알고 있었거든요. 엄마, 앞으로 자주 한국에 올게요. 그래? 일이 괜찮을까? 괜찮아요. 엄마가 더 중요해요. 그리고 이제 한국에서도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어요. 희지는 딸의 손을 꼭 잡습니다. 따뜻하고 든든한 손이었습니다. 그날 밤 희지는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딸의 사랑을 확신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꿈속에서도 수민의 그 문자를 떠올렸습니다. 나중에 이야기해드릴게요. 그 속에 담겨 있던 진심, 감사와 사랑. 그것이 희진에게는 세상 무엇보다 소중한 선물이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분식집 준비를 하면서도 희진의 마음은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오늘도 또 하루가 시작되지만 이제는 다른 마음으로 맞이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딸의 사랑을 받는 엄마로서, 그리고 자랑스러운 어머니로서 말입니다. 완결.